안녕하세요. 내성적인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찍을까 말까 1시간 정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소심해졌는데,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막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30이라는 나이에 직장을 나와 혼자 일하고 먹고 살 정도는 되는 사람이고, 뭐 그렇다고 가르치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전문대를 나와 남들 하는 것처럼 뒤따라가면서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넘게 날려보고 그걸 메꾸려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 30이라는 나이에 직장을 나와도 될 정도로 수입을 만들었고 이런 걸 느꼈다라고 말하는 정도? 평소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다거나 전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으면 메모장에 적어두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걸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원래 물리치료사였는데 지금은 작가이기도 하고 유튜버이자 온라인 클래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간혹 있어서 이 유튜브라는 SNS에서 말하면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할 주제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집돌이인 저는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요.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도 하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요가를 해보니까 이게 사업과 비슷한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연관성에 대해 두세 가지 정도 말해보려 합니다. 제가 요가를 시작한 이유는 부자들이 명상을 자주 한다고도 하고, 제가 아무래도 집구석에 앉아 생각만 하고 일만 하기 때문에 뭐 가끔씩 카페 가서 책 읽는 정도? 그래서 스트레칭도 할 겸 요가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유튜브 보면서 혼자 해보려고 요가 매트도 샀는데 역시나 한 번 하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고 강제로 하려고 요가원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은 항상 자신과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5분 단위로 시간을 관리하는 빌 게이츠도 보면 자기와 대화하는 시간은 몇 주 전부터 미리 일정을 잡아뒀다고 해요. 자신이 세운 목적에 맞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거죠. 이런저런 말을 듣다 보니 요가와 명상에 관심이 생겨서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요가랑은 전혀 달랐어요. 빈야사 요가인가? 첫날에 그걸 하고 딱 나오는데 선생님이 어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군대 이후로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을 했었어요. 진짜 저의 한계를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 땀을 잘 안 흘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땀을 흘리면 복권 사야 한다고 농담할 정도인데 요가를 하고 상의가 다 젖었습니다. 아무튼 요즘 요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게 참 사업이랑 비슷하다, 직장을 탈출하려는 과정이랑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난생 처음 하는 요가라서 저는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도 어설프지만 조금씩 선생님을 따라하며 하나하나 동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작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냥 뭔가 두렵고 잘못될 것 같은 감정으로 인해 시작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요가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내 동작이 어설퍼도 경험자를 따라하다 보면 결국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요가 선생님을 보지 않아도 집에서 혼자 동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신입사원일 때를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항상 두렵고 주저하게 됩니다. 저도 물리치료사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첫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연차가 있으신 선생님에게 치료를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첫 환자분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다 낫고 나서 빵도 사주셨었는데 그날 제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면서 치료를 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쉽게 올챙이적을 잊곤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모든 일을 처음 해봅니다. 하지만 일단 하게 되면 익숙해지고 그때 그 초보 시절을 잊어버리죠. 여러분도 무언가에 도전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생각해보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빈야사 요가는 코어와 근력 그리고 이완을 같이 하는 수련입니다. 전신 운동이 꽤 있는 편인데 이게 헬스랑은 조금 달라서 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못하는 동작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옆 사람들을 보면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조금 기가 죽었고 하기 싫다라는 감정이 불쑥 들더라고요. 그래도 낸 돈이 아깝기도 하고 옆 사람들이 하는 과정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으며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목적이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이 동기부여를 주는데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직장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결이 비슷한 사람을 먼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세미나를 신청해서 듣기도 하고, 근데 저는 막 사람이 많은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소규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오프라인 강의는 한 4-5명이서 배우는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잘하는 옆 사람을 보다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는데, 이 잘못하면 다리가 찢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리 찢어진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씩 열등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책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상처를 입고 멈추게 되는 거죠. 제가 요가를 할 때 선생님에게 자주 듣는 말이 옆 사람 속도 보지 말고 자신의 호흡을 따라가세요, 이 말입니다. 제가 물리치료사로 일할 때 요가를 하다가 다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때는 요가를 하는데 왜 다치지? 이해가 안 갔는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옆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다 보니 자신의 몸이 버티지 못하고 무리가 간 거죠. 저는 그때부터 옆 사람이 동작을 빨리 하더라도 저는 제 속도에 맞춰서 끝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이 한 동작을 3번 할 때 저는 한 번만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힘이 들거나 무리하고 있다 싶으면 아기 자세로 돌아가서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신만의 업을 찾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4번째, 이 근력을 위한 요가를 하면 처음에 근육통이 생깁니다. 제가 첫 요가를 끝내고 매트를 정리하고 나가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내일 근육통이 있을 건데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가볍게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풀리고 익숙해지니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잖아요. 이게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직종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열정으로 시작하면 처음에 자신의 그릇에 비해 넘치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날 근육통이 오고 움직이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2-3일을 쉬게 되고 결국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제 친구도 운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헬스장에 가서 2시간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몸살이 왔고 지금까지 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어느 날 자극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면 또다시 첫날부터 빡세게 운동을 하겠죠. 제가 회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나만의 업을 찾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퇴근 후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제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얼마 가지 않아 포기했을 겁니다. 물론 퇴근 후에 일이 재밌고 행복하면 계속 지속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이 오래가지 못할 걸 알고 있으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겁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든지 1년 이상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아무 성과가 없는데 똑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건 고집일 수 있겠지만 꾸준히 하면서 책도 읽고 강의도 보고 그렇게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 30이라는 나이에 직장을 나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과적으로 잘 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는 근육통이 오는 건 맞잖아요. 이러한 근육통은 새로움을 배울 때 느끼는 답답함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럴 때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실 별거 없죠.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로 시작을 해본다는 것, 천재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사실 그게 저에겐 전부였어요. 사람은 선천적인 유전과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자신만의 만족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역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떠한 리듬이 있는데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찾아야 하고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새벽에 일어나 일을 해보고 퇴근 후에 일을 해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으로 모은 돈을 다 날려보고 스마트 스토어도 중국에서 잘못 사입해서 망해보고 해외 직구도 하다가 접어보고 경매 투자도 해보고 도수치료 경매 강의도 해보고 지금은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새로운 책을 위해 글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살면서 나만의 업을 찾는 과정이 꽤 재밌는 것 같아요. 가족이랑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친구들과 떠들면서 노는 것,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행복하지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여정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오늘 별 내용은 없고 갑자기 요가를 하고 와서 말한 거라 횡설수설 두서가 없네요. 요즘 사무실도 알아보고 새로운 사업도 준비하고 책도 집필하고 있어서 말할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원래 친구랑 밤에 산책하면서 그때 조금 말을 하는데 요즘 날씨가 최악이라 아무튼 별 얘기가 아니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